안녕하십니까? 한강하라 소년주입니다. 22회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바쁘게 민생 챙기기 일에 열심인데요. 오늘은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회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요 의제는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개혁 추진 계획, 물가 안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국무총리, 정책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 원내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은 반드시 입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적절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릴 때 국민은 안심하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1인 3각 달리기 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의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다짐해 봅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만 2년을 넘겼고 6월부터는 제22대 국회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집권 3년차 의미가 심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과를 국민에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집권 1년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이었고 집권 2년 개혁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신 둔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당정관계가 되어야겠습니다.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때를 놓치지 말고 입법화하여야 하며 당원과 국민에게 그 뜻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성과 있는 당정,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하고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논의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민생은 역시 경제입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 개선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하여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출발점은 국민들께서는 이자율 급격한 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이자로 가계와 기업의 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닿는 이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한 달 내에 병사의 고귀한 생명이 잇따라 발생한 군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독자인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망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집안 전체의 아픔이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 가족께 사죄드리며 깊은 죄의를 표합니다. 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국민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군대 자체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되겠는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질타하고 계십니다.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여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 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료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올해의 1.5배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 것인데 오랜 기간 의료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표되는 지역 의료, 특수 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료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제도를 지켜온 우리 의료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지하여 반영하고 이번 개혁이 그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지 결코 의료계의 수준이 저하하거나 의료 현실을 어렵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문제와 또 최근에 갑자기 나타나는 북한의 대납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언급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기관, 관계인들과 함께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며 야당과의 협치 또한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국민에게 좋은 결실을 맺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로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과 청년,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특히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안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당정 간 신속 대응 협의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당 소속 전체 의원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묶어 민생 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논의될 사안들도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로서 당정이 국민들께 좋은 답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생활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얻는 첫걸음이므로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을 더 얻었지만 전공의와 학부생들이 다시 의료 현장과 학교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 대학 등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께서도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정부와 함께 의료 정상화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재정 손실 야기 우려,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한 마음으로 국민만 보고
나아갑시다. 끝으로 항상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 국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한 공직자들의 열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출생 위기 극복,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개혁 과제 완수, 민생 경제 회복 등 막중한 책무를 앞에 두고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당정이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회와 더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분투해 왔습니다. 다행히 기업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 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이 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모두 수출 경쟁력, 견조한 내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우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OECD의 성장률 전망 2.6%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월 수출은 581억 불로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49억 불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에 힘입어 3월 경상수지는 69억 불로 2023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고 올해 1분기는 전년 1분기에 59억 불 적자였던 것과 달리 168억 불 흑자로 정부 연간 전망치인 500억 불을 감안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전체 고용률 뿐만 아니라 25세에서 29세의 청년 고용률도 1월부터 4월까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호전 추세가 계속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과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대응,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여러 민생, 안보 현안과 그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유통 구조 개선, 농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2분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군 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 환경과 관련 제도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정부는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정도의 성과 창출에는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태윤 정책실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첫 고위당정을 국회에서 열게 되어 뜻깊습니다. 당정은 한몸 국민을 위한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제22대 국회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정도를 걷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어 민생 법안이 폐기되었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는데 당정이 합심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국정과제 입법,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 법안도 발의 속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 마련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합의를 토대로 도출된 법률안과 정책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기록하며 연간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과 4대 개혁과제를 포함한 중요 국가개혁 과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간호사법 등은 신속히 검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등 의료개혁 과제를 조속히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 한일중 정상회담, 한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 48개국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중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아랍권 국가와 처음으로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큰 외교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GPS 교란과 오물풍선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합신하여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돌보는 22대 국회를 기대하며 대통령실도 한뜻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